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남농업기술원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충남농업기술원 주정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충남 친환경연구센터장 주정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새마을 운동이 성공한 이후 형성된 관행농법이 대세해서 소비자 등은 아직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체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소규모로 농사 짓는 많은 분들의 농사법이 바로 친환경 농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약 150개의 다품목 소량 생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주로 계약 재배를 통해 학교 급식이나 친환경 전문점을 주축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높은 판매 가격과 원하는 농산물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고 연중 안정적 공급 등이 부족하여 네.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긍정적인 것으로는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간편식, 건강식, 비대면 소비 등이 활성화되면서 네. 관련 분야의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 규모는 매년 5.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도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계약 재배를 통해서 학교 급식이나 생협, 친환경 전문점을 주축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학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경로로 보면 학교 급식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을 기준으로 학교 급식에 공급된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은 64%이고 네. 친환경 농산물 중 충남산은 76%였습니다. 네. 다행인 것은 최근에 무상급식체계 구축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우선 공급이 시행되면서 네. 충남에서 쌀의 친환경 인증 면적은 2010년도에 비해 약 33% 증가되었습니다. 네네. 학교급식 100대 농산물의 충남산 자급률이 70% 이상 높은 작물로는 버섯, 상추, 배, 대파, 양파, 딸기, 깻잎, 오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충남 특산물인 마늘의 경우 충남산이 28%, 충남 생산 친환경 농산물 비율은 25%로 자급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네. 메론도 전국 1위의 주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나 학교 급식 자급률은 38% 낮습니다. 앞으로 충남도가 더 노력해서 충남산의 공급 비율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센터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 친환경 농법이 좀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농업 현장에서 아직까지 이 친환경 농업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네, 소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근데 충남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이고 또 다른 지역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친환경 인증 면적은 충남도 경지 면적의 2.5%, 도 농가 수로는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충남의 친환경 인증 면적 증가율은 높으나 면적으로 보면 전국 친환경 인증 면적 대비 6.3%더 낮은 수준입니다. 네. 유기농 인증 면적은 전국 대비 충남이 2위로서 높은 편이고 네. 유기종 가공업체는 지역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낮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마늘은 전국 4위의 생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네. 그 친환경 농산물 전용 가공업체가 없어서 서산을 제외하고 친환경 깐마늘은 경상도에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앞으로 충남산 생산을 확대하여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 자급률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가운데 농업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또 함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들었는데 어떤가요?
친환경 농업은 신념이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확립되고 확대되었습니다. 네. 모두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리고 존경합니다. 네. 충남의 친환경 단체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총괄하는 친환경 농업협회, 유기농업협회 등이 있고 합교급식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친환경 연합 사업단이 있으며 청년 농부의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충남 친환경 농부 영농조합 법인 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체로는 친환경 청년 농부 법인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의 여건이자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외에도 친환경 생산자 단체 30개소, 유기농업 업체 73개소, 친환경 농산물 전문 판매점 33개 동이 있습니다. 충남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협회와 유기농업협회와 긴밀히 이제 교류하고 있고, 네. 2022년도에는 청년 농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친환경 농업 단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환경 문제의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탄소 중립 이슈를 농업 분야에서는 좀 어떻게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적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예.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습니다. 네. 이로 인해 지난 100년간 평균 기온이 1.8도씩 상승했습니다. 네. 농업 생산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집중호우, 가뭄 등 기상이변에 의한 기상재해는 2016년도에 비해 2022년도는 약 4.2배 증가되었습니다. 네. 평균 기온 1도씩 상승 시 작물 재배 적지는 97kg 북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네. 외래 병해충 유입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으며 농업 생산성은 최대 5% 감소되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 환경 위기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네. 탄소 중립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온실가스는 총 6종 있는데 네. 이 중 농업 분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는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입니다. 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은 약 2.9%를 차지해서 매우 적은 양이지만은 네. 2050년도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7.7% 감축해야 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그렇네요. 근데 그렇다면 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우리 저탄소 농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국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네. 핵심은 화학 비료와 농자재의 과잉 투입,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더 과학적인 용도, 좀 더 정밀 농업에 의한 과잉 투입을 자제하고 네. 에너지의 낭비적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사용 요소를 저감하는 것입니다.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는 충남 농업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네. 종합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를 위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감, 제거, 저장, 흡수, 격리를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탄소 저장을 위한 바이오 숯 제조 등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저탄소 농업 기술 8과제, 에너지 저감 실중 8과제 등 총 16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 있는 연구 성과가 달성되도록 선택과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어떤 사업들을 더 추진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는 2022년도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실천 기술 개발 8과제, 네. 친환경 농업 단체와의 협업 연구 4과제, 네. 농업 생산성 유지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9과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 11과제, 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기술 개발 5과제 등 총 37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전국에 지금 9개
네, 도 단위로 전국에 있는 있습니다. 거죠? 이게 네. 언제부터 생긴 거죠? 각 도별로 설립 시기가 네. 좀 다릅니다만은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해서 각 도별로 한 개씩을 설립했습니다. 저희 충남농업기술원은 2018년도에 운영을 시작했고요. 네. 각 도별로 그 농업기술원에 설립된 경우가 있고 그 시군에 설립된 경우가 있고 네. 대학에 설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각 도마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특색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충남 친환경 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된 건데 지금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올해는 좀 어떤 사업들을, 좀 어떤 정책들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좀 추진을 할 계획이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서는 합격급식 농산물 공급을 충남에서 생산하고 자급하는 비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네. 그 이를 위해서 유기농업협회와 협력하여 각 작물별 유기재배 매뉴얼을 개발하고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유기농업 연구과제 비율을 꾸준히 높였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는 시설 쪽과 유기재배 기술과 매뉴얼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토양 환경, 식물 병리, 농업 해충, 농식품 가공팀 등 친환경 농업과 모든 팀들이 연구 역량을 집중하라고 양념채소와도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으로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요, 지금 문득 또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뭐 친환경 농법 굉장히 좋고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를 하고 있을 수 있지만 평생을 과거에서부터 이어온 그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온 분들에게는 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네.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쉽게 친환경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네. 농사의 기본은 큰 틀에서 같습니다. 단지 자재 투입을 과학화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 기술입니다. 네. 예, 화학 비료 중심의 고투입 농법 등 관행 농법으로 인하여 하천이 부영화되고 산성비가 우려되는 등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합니다. 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 소비자 건강 중심의 홍보뿐만 아니라 환경 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제 시급합니다. 네. 생산 측면이 아니고 소비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친환경 농업의 환경 가치 인식 확산은 친환경 농식품에 대한 소비 확대를 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충남도가 수립하였습니다. 네. 각 시군에서도 친환경 농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네. 천안 등 10개소 시군뿐이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사업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 직접지구 조성 등 지역 단위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네. 차별화하려는 노력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홍보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현장 농업인들의 또 다양한 의견을 또 듣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남 지역의 경우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친환경 농업 발전협의회는 친환경 연구센터의 업무 추진 방향과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성되었습니다. 네.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는 방향은 친환경 농업 민관 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강화입니다. 네. 발전협의회는 농업인 단체, 대학, 도청, 각 시군센터 등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기적인 협의회는 연 2회 운영합니다. 네. 협의회 운영 성과로는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 맞춤형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과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과 홍보 기능이 강화되어 유기농업 전문 교육 42명, 1,030명, 네. 컨설팅 25회, 홍보 508회 등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그 지난해 12월에 또 이 친환경 농업발전협의회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또 농업 현장에서 좀 어떤 목소리가 나왔나요? 네,
그동안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연구 성과의 보급 확대 방안과 네. 향후 연구 방향,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농촌진흥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네. 농업 현장 제안사항으로는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해 농가와 소비자 단체의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네. 그 친환경 농업 인증 업무 수행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또한 친환경 농업인 모두에게 혜택이 신속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농업 정책 발굴과 네. 친환경 단체와 협업하는 R&D 시스템도 제안하였습니다. 네. 논의된 내용과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저희 센터는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농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좀 현장에서 많이 좀 활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센터 차원에서는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네.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다수성 중심의 관행 농업기술 연구에서 네. 그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현장 중심 컨설팅으로 방향을 크게 전환하였습니다. 네. 유기농업 기술에 대한 과제 비율을 2025년까지 5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의 역할 강화를 통한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요자 중심 친환경 실용화 전문 기술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네.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청년 농부 성공 정착을 위한 연구와 지도 합동 컨설팅 강화입니다. 네. 또한 신규 연구사와 신규 지도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작물 생육 단계별 세미나 및 컨설팅 교육, 토양 전문가의 역량 강화 교육, 가공 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리빙랩 시제품 제조 기술 지원도 추진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다양한 교육뿐만 아니라 기술 지원을 좀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끝으로 더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현재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에는 충남 농업기술원의 친환경 농업연구과가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별도의 사업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농경신문에 나온 기사를 한번 소개해 봅니다. 네. 예산군에서 친환경 사과 농사를 짓는 김수규 농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네. 내용은 충남도에서 세운 친환경 농업연구센터가 있지만 네. 현재 이곳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이 미비하며 친환경 농업 유지를 위해선 그 재배 기술 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남 친환경 연구센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설립을 주도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네. 충남도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요. 관계부처의 지원이 좀 더 더해져서 또 이 센터가 또 활발하게 운영이 돼야 더 많은 농가의 또 지원과 또 교육 도움이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